항상 좌측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내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세미나를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특권 폐지입니다. 따라서 이 행사에 동조하거나 자필로 서명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자리에서 직접 또 인사 말씀도 해주시고 또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미리 최승재 의원님이 어떤 입법 발의를 하셨는지 살펴보니까 3년간 대표 발의 건수만 60건입니다. 대표 발의 건수만. 그러니까 이름 그냥 올려놓은 정도가 아니라 그 중에 작년 12월 달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승재 의원 대표 발의로 이렇게 내셨는데요.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불법 채권 추심 등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금융 소비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실하다. 예산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법적으로 미비하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고쳐서 우리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게 언론에 주목받지 못합니다. 친명, 친윤 이런 데만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이다 보니 최승재 의원처럼 지역구 없이 비례대표로 이렇게 국민 생활에 밀접한 60건의 그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주목하지 않는 게 참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역시 이런 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흔쾌히 동의하고 이런 자리를 만드는데 같이 참여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승재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큰 박수로 네, 대회사.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승재입니다. 오늘 특법 폐지 토론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특법 폐지 국민운동본부와 그다음에 신문명 정치연구원과 함께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전 의원이시던 오늘 발제 문병호 저희 의원님, 박인환 바른사회 신동대 황도수 교수님, 기자회견 때 뵙고 있습니다. 조성TV가 안 나오셨고요. 황지호 신문명령 정책연구위원님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황찬조 대표님께서 최상의 공약을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밖에 많은 분들께서 오전 시간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사회자께서 열심히 한다 이런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열심히 하는데 잘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스스로도 항상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고 국민들과 함께하고 국민들의 대리 공복으로서 충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많은 반성과 사실 앞으로도 계속 남은 의견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폐지가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
그다음에 열심히 잘했던 의지를 보여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에서 제도 개선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라는 의미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의원 정족수를 갖고 얘기하고 선거권 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거 때가 임박하면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그 명분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고 또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상황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들의 특권 유지와 자리 의지와 그 다음에 여전히 국민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 어찌든 보면은 사실 국민들이 내려준 권리, 국민을 대리해서 열심히 하라고 만들어준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특권으로 지금 이렇게 인식되고 특권이라는 이름 이야기 자체가 나오는 것이 정말 잘못된 현실이고 현재 우리나라 정치를 나타내고 있는 이 사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감히 국민을 배려하고 국민에게 권리를 위임받고 소위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람들이 특권을 누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국민들은 바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생업에 충실하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기에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정치라는 공간에서 대신해서 해야 되려고 사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좋게 말해서 부탁을 한 것도 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민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일부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아나무인 그 다음에 본인들의 사리사욕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도 시스템 그 다음에 사례 이런 것들이 존속되는 한 정치는 제대로 된 정치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대리 또 정치 이것을 갖고 어떻게 스스로 국민의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신뢰받지 못한 정치는 국민들 대신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군림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감히 거꾸로 주인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감정과 국민들의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치행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행위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누구나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사례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을 직을 이용해서 조금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거나 또 직위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거나 또 직위를 이용해서 순서를 마음대로 당당하게 시게끔 할 수 있게 하거나 또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특혜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이름으로 또 국가의 주인된 이름으로 정치권에 정말 각성하고 정말 정치인들이 얼마나 국민을에게 존중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 축권 토론회가 열렸고요. 저도 기꺼이 당연하게 비록 제가 지금 국회의원이지만 제가 갖고 있는 존중과 제가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리는 국민 앞에 겸손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또 국민들이 소위 정치인들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스스로 대한민국 이뤄들어서 자랑스럽게 만드는 또 그런 기반에서 우리가 선출한 우리가 만드는 그런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드는 제도를 만들는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당연히 이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커뮤니티 토론회에 제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전히 반복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서부터 정치인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고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고 부정부패에 또 온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임을 알리는 오늘 선포식이 되기를 바라고 또 정치인들이 그에 충실하게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끔 여러분들께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이고 정치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정서를 그다음에 국민을 항상 의식하고 국민을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그것이 서면화돼서 알려지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치를 더 이상 영증으로 여기거나 식중되거나 그렇다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누구나 우리가 소통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록 목소리가 국회에서 아직 작지만 여러분들이 있기에 큰 소리 내고 함께하고 또 당당하게 외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대 우리 최승재 의원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축사해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 1973년도에 이분은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9대, 10대 그리고 연달아 또 3대 총 5선 의원을 하셨는데요. 대통령은 성적순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국회의원 성적으로 또 국민한테 신뢰받고 사랑받는 1위 국회의원이었던 박찬종 전 국회의원님 축사 부탁드립니다. 네. 자, 한번 특권 폐지 외쳐볼까요? 시작! 특권 폐지! 특권 폐지!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재 의원님, 그리고 장기표 공리를 비롯해서 나라의 민주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주권을 바로 세우는 오늘 이런 뜻깊은 세미나가 있고 5월 31일은 전 국민이 국회를 포위하는 이게 총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이제 전초 단계로 오늘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 국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오라 그래 잘 안 옵니다. 기분이 나빠서 안 나와요. 제가 국회의원 할 때보다는 지금 뭐 이게 특권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게 현직 국회의원 최성재 의원을 빼고 현직 국회의원 욕을 얻어먹으면 어찌 되냐 하면 전직 국회의원 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뭐 지금 소개를 몇 번 국회의원 했다 하는 게 절대 소개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거 다 거듭쓰레기니까 그게 좀 심한 얘기 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장소가 아주 뜻깊은 장소로 생각합니다. 지금 재적 299명 국회의원이 특권을 누리는데 그 특권을 폐지하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응거하고 있는 이 본진에 이를테면 적진의 장 대표 등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박수 대신에 웃으라고 제가 작심하고 한 말인데 웃으라고 박수만 치시네요. 이제 웃으셨으니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끔 일상생활에 매몰돼가지고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밖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헌법상 제1기관입니다. 제1기관의 구성원이 저와 여러분 밖에 있는 국민들이에요. 299명 국회의원까지 포함해서 헌법상 제1기관이 국민입니다. 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서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그 둘을 뽑아가지고 행정부, 사법부를 다 구성한 겁니다. 사법부도 우리가 보면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하고 법관 임명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에 국민이 뽑아서 국민 대표자 회의로 구성원으로 뽑았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자 회의에 국회의 준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으로 뽑은 이 국회의원이 특권을 누적하고 우리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불러들여야 돼요. 불러들여가 새로 뽑아야 돼요. 너 이놈들 왜 이런 특권을 누리는 법을 만들고 함부로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느냐? 이재명 의원. 이게 불러들여야 돼요. 근데 불러들이는 절차가 없어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과 법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와 법관에 대해서는 탄핵이라는 방법으로 그걸 불러들일 수가 있지만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불러들이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가 또 하나 깜빡 잊고 있는 것은 헌법상 제1기관의 구성원이라는 걸 잊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권력이 우리 손에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근거가 뭐냐?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흔히 우리가 주권 재민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그 조항이 국민이 분노해서 국민이 뽑은 헌법상 기관들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할 때는 그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이들을 쫓아내거나 잡아야 된다. 제가 헌법학과는 안 하지만 헌법 공부를 비교적 열심히 한 사람으로서 제가 체득한 것인데 그 국민 저항권이 헌법 1조 2항에 있는 겁니다. 이 저항권 행사로 국민 주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 4.19 혁명이고 6.29 선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4.19 혁명에 학생들이 국민을 대표하고 왁 떠밀어서 저항권 행사하니까 대통령도 물러나고 국회에서 해산하고 했지 않습니까? 6.29 선언도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는 거 전두환 대통령이 체육관에서 뽑는 노태우 후보를 지명했을 때 안 된다고 왁 떠밀라니까 그거 물러섰잖아요. 그 이번에도 이제 31일은 국민 저항권 행사의 결정적인 날입니다. 제가 장기표 동지한테 그날 얼마나 모이느냐 그러니까 상당수 모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전부 노력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모여야 되는가 하면 이 국회 본관을 완전히 포위해야 돼요. 국회 본관을 포위하기에는 충분한 인력이 못 모이면 의원회관을 포위해야 돼요. 포위해가 어떻게 하냐니까 구호를 외치면서 이 의원회관을 창문을
닫아놔도 그걸 열고 들어와서 방방마다 이게 아마 10개 층이 정도인데 그 복도를 꽉꽉 채워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오고 가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 말을 들어라. 이 주권, 저항권을 행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우리 장기권 동지하고 늘 인원을 하던 건데 국민이 한번 분노해갖고 일어나자. 국회의사당을 한번 완전히 포위하는데 그냥 포위하는 게 아니고요. 막 몰려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저 바깥문에서부터 미니까 앞에 선 사람이 밀려 이러고 국회 본관까지 왔다. 계단을 밟았다. 그래도 계속 미니까 이 사람 미는 힘이 여러분 태풍의 힘하고 똑같습니다. 밀어가지고 이석 곳곳에 전부 포위하면 의석이 전부 다 망가져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세를 차립니다. 우리 그날을 위해서 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뭐 별로 많지 않는데 박산정 TV를 통해서 오늘부터 계속 모여라. 국회로, 이사당으로, 위원회관으로 밀자, 깨자. 절대로 평화적으로 해야 됩니다. 평화적으로 하는 뭔가 우리가 총기 사용도 안 하고 무기 흉기도 소지 안 하고 그냥 우리 힘으로 미는 건데 아마 31일 국민 주권, 국민 저항권 승리의 날로 이 박수가 약하네. 마지막에는 말이죠. 소리를 크게 지르도 건물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 승리의 날로 국민 주권 승리의 날로 이 밖에 유리 한 장쯤 안 돼요. 감사합니다. 다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먼 데서는 아침 일찍 오신 것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반드시 폐지시키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오셨죠? 반드시 폐지됩니다. 폐지 방법은요, 정말 우리 존경하는 박찬종 변호사님께서 아주 방법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제가 정리를 하면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고위 공직자들이 국회의원, 사법부 공무원들, 행정부 공무원들이 법을 너무나 안 지키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이 뭐냐? 헌법 전문과 헌법 제1조입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이 헌법 1조를 우리 이번에 5월 30일 날 특별히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이 중요한데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한거한 4.19 정신, 그 4.19 정신에 기초해서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의에 한거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의에 한거하지 않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 정말 불의를 보고도 한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으로서도 빵점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보면 한거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 불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과도한 것을 넘어서 심지어는 불법적인까지 한, 심지어는 파렴치한 특권을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머슴을 자처했던 사람들이 그걸 누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궁극적인 책임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저는 진정으로 이번 이 특권 폐지를 통해서 국민이 무서움을, 국민이 얼마나 힘이 생각하는 것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박찬종 변호사는 선동 말씀을 듣고 제가 좀 선동을 많이 당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들이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 특권을 폐지해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 폐지 운동을 하는데
제가 이 많이 국민들을 만나보면 국회의원들을 미워는 하네. 그런데 어떤 특권을 부리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특권을 부리는지, 그리고 그러한 특권이 왜 잘못되었는지, 심지어는 법에조차 위반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좀 소상하게 토론을 해서 국민들에게 선전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도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좋은 논의를 할 것이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5월 31일은 정말 한국 정치를 바로 세우는 그런 혁명적인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그 정말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다짐하고 여기 오신 줄 압니다. 우리 하여튼 최대한으로 많이 홍보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5월 30일 날 오후 2시에 국회에 와서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밀려가지고 본관까지 점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특권이 폐지돼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오늘 이 토론회가 아주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토론회가 시작될 텐데요.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제가 다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생략하고 여러분이 내빈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인사 말씀해 주신 최승재 의원님, 앞으로 1년 동안 대표 발의 국민을 위한 법 30건은 더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응원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찬종 의원님, 박찬종 변호사님 5선이라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어른으로서 큰 활동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님께서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박인환 변호사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의 우리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 그 상임 공동대표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박인환 변호사님은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시고요. 전 검사셨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전관예우로 사실 돈을 버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걸 다 포기하고 시민운동으로 또 교수로 이렇게 사시면서 특권 폐지 운동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씀 넘겨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에 좌장을 맡게 된 박인환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 사회대 질문이 소개를 했습니다만 다 뻥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실 이런 비슷한 특권 폐지 운동은 과거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패 추방 운동을 일환으로 수차례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했고,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만큼은 반드시 우리 박찬종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만큼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왜냐? 장기표 선생이 앞장서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장기표 선생이 아마 이 특권 폐지 운동을 돌아가시기 전에 필생의 마지막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미력하지만은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국민이 주권자고 주권자인 국민이 뽑아놓은 국민의 심부름꾼이 국민 위에서 마치 왕처럼 구는 그런 뒤집어진 세상을 똑바로 만드는 시절이 드디어 돌아왔다는 생각을 저 플로어에 앉아서 우리 장 대표님과 우리 박찬종 선배님 말씀을 듣고 또 최승재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승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이런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런 모임을 하면은 앞자리에는 원내 대표를 비롯해서 김기현 국힘당 대표부터 해서 앞자리를 꽉 채우는 게 현실인데, 오늘은 주최하신 최선재 의원님 빼놓고는 정말 국회, 이거 독, 영어로 내셔널 독이라고 하는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세상에 이런 토론회 봤습니까? 보통 이렇게 인사말을 하면은 토론회 하기 전에 전부 앞으로 나와서 사진부터 찍고 전부 가버리죠. 수없이 그런 데 익숙해졌다가 오늘은 다행히 사진 찍을 시간도 절약해주고 또 중간에 전부 뛰쳐나가는 사람이 없는, 저는 아주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 이래 처음 보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정말 감동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은 사실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지난달 월말쯤에 저희들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관련되는 취지문을 만들고 설문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299명 내용 증명을 보내서 등기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답을 한 분이 우리 최성재 의원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니 국회의장하고 부의장은 도대체 이런 것도 회답도 안 하는지, 아마 국회의원 특권을 하나 더 늘려준다고 하면 전부 회답을 했을 텐데 특권 폐지하자니까 아무도 회답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1일 날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는 날로 정했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제 기대가 큽니다. 오늘이 기폭제가 되어서 이제 일주일가량이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기분으로 오늘 토론회를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 토론회 방식은 발제에 대해서는 우선 문병호 저희들 특권 폐지 운동본부 공동대표님 전 국회의원님이십니다. 이 기회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옆에 앉으신 분이 문병호 변호사님이고 발제를 맡으셨습니다. 그 다음 토론은 저 끝에서부터 고성국 TV 대표, 우리 고성국 TV 많이 보시죠? 네. 고성국 TV 대표님이신 토론자로 나오셨습니다. 그럼 저 오른쪽에는 신문명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한지호 선생이십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신 헌법을 전공한, 오늘 아주 적당한 주제에 맞추어서 토론을 해주실 우리 황도수 변호사님. 저희들 시간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아마 가슴에 한이 맺힌 하고 싶은 말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40분 정도 되고, 저희들 토론은 한 11시 40분, 1시간 정도를 마치고 한 20분가량은 좀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이 국민이고 국민이 주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이크를 우리 여러분들한테 돌려서 31일 날 행사 참여하는 각오부터 시작을 해서 다 한 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제 발표는 시간을 절약을 해야 되니까 30분 정도로 하시고, 그리고 토론하신 분은 제가 원고를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토론하시는 분은 우리 황보수 교수님은 좀 긴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시되 조금 시간이 남으면 하시고 한 10분 정도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마이크를 문병호 변호사님한테 옮겨서 제목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의 당위성과 방향입니다.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 공감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문병호 의원님께서는 직접 특권의 한가운데 있어 보신 분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모르는 일을
상세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예,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발제를 맡은 문병호 전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당 100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또 뜻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발제문은 안 됐는데 이 금배지가 좀 떠올 것 같아요. 국회의원 하면 금배지. 네. 아니에요, 동문이. 순국을 하면 상당히 금이 섞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배지가 찍어 보면 이제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때 배지를 없애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배지를 없애고 신분증으로 하자. 좋잖아요. 배지하고 왠지 권위주의적이고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각인돼 있으니까 배지를 다 떼고 어디 당신 누구야? 뭐 내가 저 국회의원입니다. 배지 보이지 말고 신분증 보이면서 나 국회의원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이미지가 조금 더 특권 내지는 좀 그런 점에서 국민들한테 좀 더 친화적인 게 되지 않을까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지를 결국은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국회의원들이 배지 타고 다니면 좋거든요. 이거 하나 단적인 예인데 어찌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지 하나 떼면 되는 건데 이걸 결국 못 떼고 지금도 국회의원 하면 금배지. 그 배지를 타고 다녀야 자기가 마치 무슨 대단한 추앙받는 인물로 여겨지고 뭔가 특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각인이 되는 그런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 생각해보니까 금배지 없애자 이거 간단 명료하게 상당히 좀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특권 페이지 하나의 상징적인 용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하니까 지난번에 장기표 대표님은 200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얼추 2016년에 국회에서 한번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 국회의장이 그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당시 신일영 교수라는 분 위원장을 하고 각계각층에 이름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하고 구성해서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특권이라고 해서 토론한 주제가 약 80가지입니다. 80가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급여 문제, 뭐 윤리 특별위원회 문제, 아까 말한 금배지 문제, 뭐 각종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특권이라는 것을 망라해봤는데 국회 스스로가 인정한 게 80건이에요. 그 정도로 특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80건, 200건 다 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르고 해서 한 7, 8가지 정도만 중요한 것만 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는 말을 말씀드리면은 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넘어가는 현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국회 개혁의 과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바 이는 한국 대의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음을 나타냅니다. 민주화 이후 국회 권한 강화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핵심 의제였고 역대 국회는 이런 방향으로 국회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권한 강화 및 양적 확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하락하고 현재는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과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싸움이나 하고 할 일은 안 하는 집단, 비리가 만연되어 있는 집단, 막말로 날새는 집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국회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특권이나 누리는 특권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권 내놓기 작업은 국회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막고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해소시키는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특권 폐지 국민운동 본부의 출범과 활동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나열하자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중 주요한 것들을 보면은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과도한 급여와 수당 등 내 멋대로식의 정치 후원금 제도, 예산 낭비성 해외 시찰, 있으나마나한 셀프 윤리위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먼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권입니다. 이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표적인 특권입니다. 우리나라도 1948년 제헌헌법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보장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뭔지 좀 다 아시죠? 예. 불체포 특권의 유래를 보면은 불체포 특권은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영국 국왕이 자신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구금해서 의회를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최초로 1603년 의회 특권법을 제정해서 불체포 특권을 처음 명문화했습니다. 그 후 미국이 입법화를 하였고 현재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제헌헌법부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헌법 44조에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국왕에 의해서 의회의 권한이 침해되던 시절 불체포 특권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여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의회의 권한이 커지고 행정부 권한은 약화되고 사법부 독립성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4부로 일컫는 언론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에 의해 의회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방해되는 사례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비리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는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일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보면은 역대 국회에서 제출된 체포 구속 동의안 61건 중 불과 16건만이 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부결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불체포 특권의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폐지가 당장 어렵다면은 제도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국민 여론이 현재 불체포 특권을 월등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뭐 60~70%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당, 거대 양당이 틈만 나면은 불체포 특권 폐지한다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만 끌면서 헌법 개정이 돼야 되니까 뭐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2월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면책특권 내려놓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뭐 됐습니까? 또 11년 전 그 당시 새누리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 쇄신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흐지부지 됐고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은 기명표하자, 지명투표를 하자 그렇게 또 혁신을 내놨는데 그것도 지금 아무런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입법이나 제도화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느냐? 다른 나라의 경우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의 있는 입법이나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1603년 불체포 특권을 처음 도입한 영국은 1967년 의회 특권 특별위원회가 폐지를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꾸준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형사상 문제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부분 범죄에 대해서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이 인정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은 불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은 의장이 그것이 타당한지 심사위원회를 회부합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을 심사해가지고 그것을 본회의에 보고해서 본회의에서 가결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표결도 기명 표결을 하고 있습니다. 기명 표결을 해야 내가 그 체포 동의안에 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개 국회의원들이 어떤 소신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무기명 표결이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참가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프랑스는 전체 본회의 의결을 없애고 22명으로 구성된 의회 의장단에서 이 문제를 상의를 해서 보다 더 신속하게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나 노르웨이는 불체포 특권을 아예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불체포 특권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회기 중에 체포할 수 없고 중요한 참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규정은 비슷한데 일본은 국회의원 개인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도 방어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여는 경우가 없다. 그리고 체포 동의안을 국회의원의 비리 방탄국회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서 하루빨리 불체포 특권이 폐지돼야 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다만 이제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간도 걸리고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그 제도 개선을 시급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체포 동의안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공식적으로 토론하는 그런 제도도 없습니다. 그냥 국회 밖에서 각 당들이 어쩌고 저쩌고 옳다 그러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해서 무기명으로 바로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졸속적인 것이다. 그래서 체포 동의안이 제출되면은 의장이 심의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심의를 하라는 얘기죠. 이 체포 동의안이 과연 진짜 국회의원의 비리를 처단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의 의장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심의를 해서 거기에 이제 검찰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또 해당 국회의원의 변호사나 본인이 거기 출석해서 이거 억울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좀 자세하게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심의위원회를 도입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한 다음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더니 이 사안은 국회의원의 비리를 처단하기 위한 정상적인 체포 동의안의 제출이다. 이렇게 하면 본회의 보고에서 가결해야 될 것이고 만약 심의위에서 보니까 이것은 국회의원이 무슨 행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니까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갖다 탄압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의견을 올리면은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고 이런 조금 더 정치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개적인 찬반, 토론을 하고 기명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분명히 국회의원이 비리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단지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같은 동료라는 이유로 체포를 못하게 부결표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걸고 던지자 이겁니다. 이름을 걸고 나는 부결표를 던졌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무기명 투표가 되니까 누가 가결했는지 누가 반대표 던졌는지 누가 찬성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하루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새로운 의견은 체포 동의안 가결 정족수를 낮추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을 해야 되는데 3분의 1이 찬성하면 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정족수를 낮추자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면책 특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책 특권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권리입니다. 소위 말해서 집권 세력이나 행정부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이
자유발언과 소신 표결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면책특권 제도는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의사 형성과 그 직책 수행에 있어 효과성을 보장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제도로 의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면책특권의 역사도 1689년 영국 의회가 윌리엄 3세에게 헌정한 권리장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권리장전에 13개 조항으로 조항이 있는데 의회 안에서 말하고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은 의회 아닌 다른 곳에서 고발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회 면책특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출발할 때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잘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것도 최근에 와서 많이 이제 변화됐지 않습니까? 최근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의회 권력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의 무책임한 거짓말, 가짜뉴스 만들기,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면죄부를 주는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최근에 더군다나 유튜브 등 SNS 시대를 맞이해서 그 폐해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청담동에서 무슨 체리스트 있는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 그런 것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의정 단상에서 발언을 해가지고 그게 큰 뉴스가 되고 또 잘 모르는 국회의원들은 잘 모르는 국민들은 마치 뭐 대통령이 술이나 마시고 다닌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가짜뉴스를 생산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상임위나 본회의나 이런 의정 단상에서 국회의원이 어떤 얘기를 해도 처벌 못하게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하루빨리 실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계가 물론 있습니다. 면책특권이라 해서 모든 걸 다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국회 안에서 직무상 한 발언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은 면책특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아니면 말고식 폭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면책특권에 대해서 그 한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 발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제 조금 미진했던 것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면책특권은 대상이 된다고 판결해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면책특권이 적용이 안 되려면은 허위라고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갖고는 면책특권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대법원 판례의 기본 방향입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그 면책특권 배제하는 것을 좀 더 확장시켜야 된다. 허위뿐만 아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허위임을 알 수 있었으면은 그것은 면책특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도 입법례가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법원이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심사함에 있어서 보다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판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라는 것이 본 발제자 입장이지만은 역시 이제 그 당장 개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책을 말씀드리면 면책특권 제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그래서 그 법에 그 규정을 둬서 비록 헌법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헌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해석하면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 책임지는 것을 법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면책특권 제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법원의 통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위원회를 둬서 면책 심사를 해서 그 국회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 면책특권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해서 그것을 윤리위에 통보해가지고 윤리특위에서 그것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외 사례도 대체적으로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그 허위 사실이나 의도적인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국회의원 급여 수당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은 국회의원이 연 1억 5,500만 원의 세비와 5천만 원의 입법 특별활동비 외에 정책 개발비, 자료 발간, 홍보, 출장비 등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류비, 차량 유지비, 명절 휴가비, 야근 식대, 업무용 택시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일하지 않아도 구속돼도 세비를 받습니다. 지금 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구속되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80% 이상 급여를 안 줍니다. 국회의원들은 지금 보십시오. 이상직 의원이 구속이 몇 번 됐지 않습니까? 또 정찬민 의원도 지금 구속돼서 상당 기간 있는데 100% 급여를 주고 있어요. 사실 그분들이 국회의원 활동을 합니까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급여도 삭감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스스로가 이런 것들은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구속이 되던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간 정치 후원금 1년에 1억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요. 선거 때가 되면 3억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를 해서요. 근데 장표 선생님들 말씀드렸지만은 국회의원 이 4년 임기 동안 국회의원 선거 있죠? 지방선거 있죠? 대통령 선거 있죠? 3번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3년간을 3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원금을 이렇게 많이 걷어서 해야 되냐. 요즘에 국회의원들 요새 뭐 기부금도 못 내게 하는데 돈 쓸 데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쓸 데가 어디 갔어요? 경조사 가도 돈을 못 내게 되잖아요. 못 내게 하고 있잖아요. 돈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과도한 후원금이다. 후원금을 많이 축소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국회의원 급여를 국회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셀프 입법, 이것을 빨리 고쳐가지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 산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 급여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구당 연평균 소득이 6,414만 원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평균 임금이 387만 원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급여가 약 국민 1인당 평균 임금의 약 5배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금 주계였어요. 뭐 대체로 국회의원들이 급여를 좀 많이 받습니다만 어떤 나라는 뭐 보통 일반 2인당 평균 임금의 보통 2배, 1배만 이렇게 받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뭐 일본, 이태리 이런 데가 5배, 7배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인당 GNP 대비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1위 최고 많은 세비를 받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소위 말해서 좁은 의미의 국회의원 활동, 좁은 의미의 국회의원 활동은 상임위 참석하고 발언하고 뭐 그런 상임위 관련해서 뭐 정책 공부하고 이런 걸 따지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한 달에 아마 상임위 본회의 참석해서 발언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 2시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좁은 의미의 정치 활동을 하고 너무 많은 세비를 받는다. 물론 국회의원들은 내가 돌잔치, 뭐 체육대회 가는 것도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광의의 정치고 좁은 의미의 정치에 투여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 거기에 그 세비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는 그 국회의원의 보수를 외부 심사위원회에서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시찰, 사전 사고 심사제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특권 중 하나가 해외 시찰이에요. 해외 시찰 나가면 뭐 1등석 비행기에 뭐 고급 호텔에 다니고 뭐 공관장들 대사가 와서 밥 대접해주고 뭐 안내해주고 이런 이제 그런 예우를 받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외유성, 낭비성 해외 시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사전 심사하고 사후에 심사를 해야 된다. 당신 해외 나와서 뭐 하고 왔냐? 예산은 제대로 쓰고 왔느냐? 근데
제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이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거기에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 이상한 사람 저를 취급해요. 그래서 저는 해외 시찰은 반드시 사전 사후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해외 출장을 가서 제대로 예산을 쓰고 제대로 공무상 일을 하고 왔는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체크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후원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아까 우리 박찬종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마 황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여기에 대해서 국민 소환제가 지금 도입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만약에 주민들의 눈높이에 많이 벗어나면 주민들이 그 국민 소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 소환제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분은 황도수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아서 국민 소환제가 도입돼서 아까 박찬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이 엉터리 짓거리를 한다. 김남국 같이 뭐 국회의원 의정 활동하고 맨 코인 투자하고 돈이나 벌 국회의원이다. 그거 빨리 소환해서 국회의원 해임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윤리특위 이걸 개혁해야 한다. 지금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로지 국회 윤리특위에서 하겠죠. 윤리특위에서 해가지고 본회의 통과가 돼야 합니다. 아까 말한 대통령, 장관 뭐 다 탄핵 들어가 있어서 국회에서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의결하게 돼 있는데 국회의원은 오로지 윤리특위에서 본회의에 통과해요. 근데 윤리특위 구성원이 누굽니까? 100% 다 국회의원들이에요. 본회의도 구성원이 누굽니까? 100%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셀프 징계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 이 징계 건수를 보니까요. 18대 19대 0건, 20대 1건, 21대 0건 이렇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박모 국회의원이 지금 무슨 자기 보좌관 성추행했다 해가지고 징계 윤리에 회부됐는데 1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리위에 많은 의원들이 지금 회부됐지만은 징계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끼리끼리 다 짜고 치는 거 아닙니까? 다 끼리끼리 국회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리 봐주고 저리 봐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대폭 개선을 해가지고 이것을 외부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징계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만약에 자기 징계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다 제소하라 이겁니다. 법원에 제소하면 법원에서 만약에 그 부당하면 무효판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셀프 징계 절차가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이 대폭적으로 개선돼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외부 인사가 다수인 국회 윤리특위를 만들어서 징계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단지 국회의원 특권 폐지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회의원 특권뿐만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 공직자 또 무슨 공공 부분에 대해서 특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국회의원 폐지를 먼저 하고 이것을 외부로 확산시켜서 특권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 이런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특권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마중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권 폐지 국민운동 본부에서 추진하는 이 특권 폐지는 반드시 성공돼야 되고 이것이 제도와 법조화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마 강의하듯이 아마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서 최고로 보면 한 200 가까이 되지만은 아마 핵심적인 거 한 7, 8가지를 제대로 배웠죠? 네.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주무시는 분도 없이 강의를 잘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주 모범생이신데 어떤 분이 그럽니다. 이런 국회의원 특권을 나열해 보니까 그 특권에는 특혜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만은 대통령보다 낫답니다. 대통령은 술집에 가고 뭐 어디 놀러 가도 경호원부터 따라다니면서 기자들 따라다니고 비밀이 없는데 국회의원은 우리 김남국 의원은 보니까 5.18 전야에 광주도 가지 않고 청바지 입고 놀러 가는 사진이 안 찍혔다면은 모르죠. 그전에는 모모 국회의원들이
5.18 그렇게 신주처럼 모시는 5.18 전야에 광주에서 룸사롱 가서 노래 부르고 놀다가 들킨 일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보다 좋죠. 업무 시간에, 회의 시간에 코인이나 투자를 하고 그래도 되니까 백수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특권이 한 170, 80까지 생긴다니까. 그래서 저 국회의원이 한번 되면은 다시는 안 내려놓으려고 죽어도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백수면은 다 우리 국회의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잠도 좀 깨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침 또 우리 고성국 대표님이 많이 바쁘신 듯해서 고성국 대표님한테 특히 그 유튜브를 진행하시면서 아마 비슷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동안 말씀을 못 하셨던 부분을 이 기회에 속 시원하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10분 정도.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우리 국회의원 특권 철폐 국민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두 가지를 경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첫째는 한풀이로 가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국회의원 특권이 뭐 수많이 있고 그 특권의 거의 대부분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오늘 처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풀이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행동이 필요할 때지 서로 한탄하고 불만 토로할 때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 작은 거 하나라도 바꾸려면 주공 방향을 정확하게 잘 설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 국회의원 특권 철폐 운동이 여의도 것들 다 쓸어내자는 식으로 가서는 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주공력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뭐 하나라도 우리 힘으로 쟁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특권 철폐 운동이 더불어민주당과 이 종북 주사파 세력을 확실한 주공격 방향으로 설정하고 전개가 되어야 비로소 의미 있는 국민운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구별하지 않고 여의도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어떻게 엎어버리자는 식으로 나가는 순간 한풀이는 될지 모르나 우리 자유파의 건강한 국민운동의 그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기표 대표나 여기 계시는 많은 선배님들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도 하셨고 또 좌파 운동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좌파 종북 주사파에 대응해서 자유파 운동을 해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운동에 있어서 이 전략 방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다시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특권 철폐 운동의 주 공격 대상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을 공격해서는 안 돼요. 국민의힘은 공격 대상이 아니라 견인 대상이 돼요. 최대한 압력을 조직하고 압박을 해서 국민의힘이 집권당, 개혁 집권당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손잡고 마치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함께 싸웠듯이 더불어민주당의 특권 철폐 정치운동에 어쨌든 소극적인 주체로라도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뭐라도 하나 따낼 수 있는 성과 있는 국민운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국민이.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적으로 규정하고 싸울 수는 없어요. 윤석열 정부가 우리의 적이 아니듯이
국민의힘도 우리의 적으로 규정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우군으로 만들어야 돼. 행동하지 않는 소극적 우군을 행동하는 적극적 우군으로 이끌어내는 전략적 행동 방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특권 철폐 국민운동이 성과 있는, 그리고 그 작은 성과가 이후 윤석열 정부의 정치개혁에 힘을 붙여서 국민의 힘을 스스로 변화하게 만들고 또 정치개혁의 주체를 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략 방침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운동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법을 고치거나 만들지 않으면 국회의원 특권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특권을 직접 철폐하는 주체가 아니라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특권을 철폐하게 만들기 위한 압력 조직을 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압력을 가하고 국민의힘에게 압력을 가해서 그들이 입법을 통해서 특권을 단 몇 개라도 내려놓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국회의원들이 평소에는 우리가 수백만 명이 모여서 소리를 쳐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유일하게 정당과 국회의원이 꼬리 내리고 대가리 숙이는 때는 선거 때입니다. 지금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미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지적하신 대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이미 임계치를 넘어서 있어요. 그 국민적 분노를 국민의힘이,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선거 공약으로 만들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압박하고 위협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지평을 넓혀서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 정치개혁 특권 철폐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 예컨대 아까 우리 민병호 의원께서 잘 설명하신 대로 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나는 면책 특권 포기하겠다, 나는 뭐뭐 하겠다, 최소 강령 수준의 몇 가지 요구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 당선시키는 운동 우리가 하겠다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비록 최승재 한 사람이지만 다른 거 다 떠나서 당선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의원들이 하나 둘 더 생기게 만드는 것이 운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이기려면 특권 철폐, 공천혁명,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선거 전략을 짜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 수십 번도 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래요. 이게 특권 철폐를 하기 위해서 사탕 발림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년 총선은 뭐라고 얘기해도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심판받는 선거가 됩니다. 집권당도 심판받는 선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격당하고 방어하면서 심판당하고 심판받으면서 하는 선거치고 이기기 쉬운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무조건 공격할 수 있는 이슈를 우리가 선점해야 돼요. 그런데 정치개혁, 특권 철폐 정치개혁만큼 확실하게 우리가 좌파들에게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가 없단 말이에요. 하늘이 도우사, 돈봉투니, 코인이니, 대장동이니 온갖 오염덩어리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빠져 있어서 저것들은 뻔히 알면서도 정치개혁 이슈를 함부로 꺼내질 못해요. 정치개혁 이슈를 비명계가 하는 순간 개딸들한테 공격받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알면서도 지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이 이
하늘이 주신 기회를 이용해서 특권철폐 정치개혁 공천혁명이라는 이슈를 제대로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느냐. 당신들이 이기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설득해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협박해야 됩니다. 문병호 의원께서 뭐 80여 개 국회 차원에서 해봤더니 또 우리 장기표 대표께서 186개, 저는요 확실하게 5개만 철폐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주공 방향, 주공격 방향과 견인 대상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이 견인 대상에게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한 일 하라고 좋은 일 하라고 설득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는다고 협박해서 견인에 끌어내면서 전선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국민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들끼리 모여서 한풀이 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국민운동 기획하시는 우리 선배님들한테 제가 고언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제하신 우리 문 의원님께서는 아주 이론적으로 국회의원 특권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지적하시고 우리 고성국 대표께서는 역시 전략가답게 이론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한풀이가 곧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 그 행동은 전략 있는 행동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그 전략은 주 공격 목표를 미리 정해서 그 공격 목표는 다행히 하늘이 도우사 모든 악의 부패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민주당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주 공격 목표를 정해서 이 기회에 국민의힘 당을 아군으로 만들어서 하나라도 특권 되지 않은 데 앞장서자 그런 취지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우리 장기표 대표님하고 최성해 총장님하고도 우리 이 운동은 일시적으로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년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선거 때 낙천 운동까지 연결시켜서 전국에 10몇 개의 지부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지부 마련을 해서 그 지역에서 출마를 바라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특권 폐지 약속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공천도 받고 또 공천을 받고 나면은 당선시키기 위한 운동까지도 연결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또 추가해서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한지호 의원님께서 토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거대 야당은 입법 독주, 대통령은 범죄자 야당 대표를 1년이 다되도록 만나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토론의 제목은 통합의 정치, 특권 폐지가 대답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문명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지호입니다. 저희 신문명 정책연구원은 나날이 새로 다가오는 신문명을 정치에 접목시키고자 우리 장기표 원장님께서 설립한 정책연구원입니다. 오늘 이 토론을 주최하는 특권폐지운동본부는 신문명 정책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특권폐지를 목표로 내년 총선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결사체입니다. 저는 본래 장애인 인권운동가로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계층의 삶을 돌아보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에 방문한 제가 이 자리에 앉게 한 연구원의 의도는 아마도 사회적 약자층에서 바라보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특권, 특혜는 어떤 의미일까 듯합니다. 저는 앞에서 문병원 의원님께서 상세히 언급하신 내용과 겹치는 부분은 가급적 생략하고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당 소속 의원들이 국가가 아닌 소속 정당으로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일반 근로자들의 급여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급여는 동일한 직급대의 일반직 공무원과 동조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일체의 혜택이 없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의원들이 많고 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보좌관을 2인의 의원이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국회의원의 직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잠시 동안의 봉사로 여기기 때문에 결코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서 편법을 쓰지도 않고 당선되고 나서도 권력을 남용하지도 않고 연임을 위해서 파장을 일삼지도 않습니다. 유럽연합은 27개국이 참가한 국가연합인 만큼 의회의 소재지도 다수의 도시에 걸쳐 있습니다. 본부는 룩셈부르크에 있는데 프랑스와 벨기에에도 의사당이 있습니다. 유럽의 의원들은 이들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도시의 의사당을 돌아가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들이 이동할 때는 고속열차의 1등석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열차의 일반석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앞서 문명호 의원님의 발전문에서 자세히 언급되었듯이 국회의원의 특권은 지나치게 과대합니다. 과대한 의원의 특권은 나방이 불을 쏘듯이 의원 후보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원이 되고자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 아주 많은 것을 쏟아붓게 됩니다. 일단 의원에 당선되고 나면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수고에 대한 보상 심리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보다는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 의원 개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유혹에 빠집니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들이 효과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라고 주어진 특권 특혜가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부패, 내로남불의 수단이 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서는 오히려 의원들이 특권 특혜를 폐지 또는 축소시켜야 하는데 그 특권 특혜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기에 그 폐지가 결코 용이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서는 급여 복지 등 의원 개개인에게 처분권을 잇는 특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전향적인 합의에 의해서 축소 또는 폐지돼야 하는데 선거 과정의 고생에 대한 보상 심리에 매몰된 의원들이 스스로 이런 특권 특혜를 포기할 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 때 특혜 포기를 거부하는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유권자인 국민들의 압박이 필요합니다. 불체포 특권에 관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최근 노무현 의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사례에서 보듯이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위법 행위에 대한 방탄의 역할을 합니다. 한편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사례에서 보듯이 면책 특권은 의정 활동을 빙자해서 가짜 뉴스를 살포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민주적인 의정 활동과는 동떨어진 위법 행위를 정당화하곤 합니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특권인 만큼 폐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의한 개헌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 하에서도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여야의 합의로 무조건 본회의에서 가결시키거나 해당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게 압박함으로써 의원의 구속 여부를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관행을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회
의원뿐만 아니라 법관 및 고위공직자의 정관 예우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심화시키는 특혜인데 이것들은 국민들의 정당한 경쟁 기회를 빼앗음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과거 이용우 대법관과 안대희 대법관 등이 대법관을 지낸 후 법무법인에서 짧은 기간에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국회 청문 과정에서 드러나 우려를 빚었습니다. 헌법은 법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의해서 독립적인 재판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모시던 고위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 일방이 변인이 됐을 때는 담당 판사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서 정관 변호사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법부의 공정성이 침해됩니다. 국민들은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고 패배한 소송 당사자는 사법부의 판결에 복종하지 않게 되고 결국 법치주의는 무너지게 됩니다. 한편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국무총리로 재임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7년 MB 정권의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하고는 바로 국내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영입되어서 막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변호사도 아닌 그분이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고위공직자 출신이라는 배경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하도록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추측을 하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고위공직자의 정관 예우는 사기업이 행정부에 대한 로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그 결과는 국가의 불공정한 행정집행으로 귀결됩니다. 저희 끝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의원 정수의 문제에 대해서 제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문년 정책연구원의 입장은 아닙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해서 의원의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은 특권 폐지와 의원 정원 축소를 동시에 주장합니다. 이는 의원들이 무능, 부패와 진영 싸움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인 혐오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 정원을 축소하자는 주장은 잠깐 동안은 무능한 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적개심을 위로해주는 사이다 같은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의 특권 폐지와 입법부의 권한 축소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인 대통령제는 지향적 대통령제라고 불릴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종속성이 뚜렷한 여당 그리고 만기칠랑적인 대통령의 통치 영역에서 비롯됩니다. 지향적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를 견제함으로써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를 수호할 입법부의 기능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입법부의 권한을 축소해서는 민주주의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입법권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고 결국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는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입법 토의가 훨씬 진지해질 것이고 특히 부당한 입법 로비는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일례로 최근에 발생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거래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P2E 합법화를 위한 업체의 로비에 의해서 문광의 많은 의원들이 입법 동의를 한 바람에 하마터면 상임위에서 P2E 합법화법이 통과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의원 정수가 지금보다 적고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적었을 경우에는 업체들이 부당한 입법 로비가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정수는 유럽의 민주화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인데 앞에서 제가 언급한 스웨덴의 경우는 인구가 1033명으로 우리의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의 정수는 우리보다 많은 349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정활동 결과가 우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여러 수치에서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들의 올바른 의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의원 정수는 늘리되
1억 5,500만 원인 연봉을 지금의 3분의 1로 줄여서 도시근로자의 평균 연봉과 균형을 맞추고 현재 9인인 보좌진도 3인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의원들의 특혜는 폐지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별도로 증액하지 않고도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있어서 국회의원의 희소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특권 특혜도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급여 및 특혜는 국회의원들과 서민들의 삶을 괴리시킵니다. 의원 경력이 늘어날수록 귀족적인 삶에 빠져들어 서민들의 의사와 동떨어진 입법과 정책 수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점점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함으로써 계층 간의 위화감을 완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함지욱 연구위원님께서는 아마 오늘 오신 분들도 많이 관심이 있고 거꾸로 평소 생각하고 다른 점도 있어서 놀라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의원 정수를 오히려 늘려서 일부 시민단체는 줄이자고 하는데 우리 한 위원님께서는 늘려서 우리 의원들을 희소성을 줄이자, 의원들을 좀 흔하게 만들어서 특수계급에서 없애자는 그런 취지는 또 새로운 또 접근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분이 하듯이 무조건 줄이자고 해본들 국회의원이 말도 안 들으니까 뭐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핵심은 특권 폐지니까, 특권이 폐지되면은 서양에는요 국회는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왜냐? 특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의원 수가 늘려도 상관이 없을 테니까 우리는 특권 폐지에 일단은 집중하는 걸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에는 우리 황도수 교수님한테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황도수 교수님도 거의 발제 수준으로 준비를 해 오셨는데 자세한 것은 각자 집에 가서 공부하시면 될 테고 핵심만 한 10분 정도 우리 황 교수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봐도 황교수 교수입니다. 박수까지 쳐주시니까 또 나무 부끄럽습니다. 그 발제 내용을 좀 자세히 썼는데요.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말로 하자니 또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골라서 읽어드릴게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재료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상 또는 그 토론 자료를 제가 제공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1페이지부터 볼까요? 제 페이지에 오늘은 저는 우리 발제자 문병호 의원 전 의원의 어떤 문제의식과 해결 방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다음 같은 현실 문제의식에 100% 공감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 대의민주주의가 별게 있는 게 아니고요. 간접민주제예요. 뽑아놨더니 이것들이 딴짓하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위기입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2페이지 두 번째 문단인데요. 발제자는 이런 현행 국회의원의 행태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특권을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과도한 급여와 수당, 정치의원 문제도 예산 낭비성, 해외 시찰, 셀프 유료 등으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나열하고 검토하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저 토론자는 발제자의 발제와 관련해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추가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이 간접민주제,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요, 국민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직접민주제입니다.
야 니들 비켜. 내가 직접 결정할게. 국가의사를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직접 결정할 거야.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게 국민투표제입니다. 이어서 조금 볼게요. 거기 국민은 국민투표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제는 국가의 핵심 권력, 즉 입법권을 국민과 공무원,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들과의 나눠 갖는 권력 분립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국회가 의원들의 세비를 2배로 올리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해봅시다. 국민은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라는 한 개의 조문으로 된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관한 법률을 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로 의결해버리면 그 법률은 폐지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국민투표제를 도입하자라고 계속 압박을 가야 됩니다. 하는 게 첫 번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살펴볼까요? 그 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맨 밑에 국민소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소환제. 이것은 국민이 직접 공무원들을 해임시키는 제도입니다. 너 그만둬라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또 교육감한테 대해서는 도입이 돼 있어요. 도입이 돼 있는데 국민들은 지방단체장이나 이렇게 지방의원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가 5천만이고 이게 통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잘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관심이 국회의원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소환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단체장보다는 지금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국회의원들한테 너희들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갖다 법률을 만들라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제정해내야 되고 만들어야 됩니다. 참고로 아까 그 국민투표제도 중에 현행에도 국민투표제도가 도입돼 있어요. 뭐냐면은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대통령한테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을 국민투표에 붙여달라라고 국민투표 부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운동이라도 나가면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간접민주제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직원대로 하는데 그럼 우리 멀거니 보고만 있어야 되니까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땐 가능성 중에 하나가 이 선거권입니다. 이제 선거철이 곧 돌아왔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4페이지 꼭대기 봅니다. 선거권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한입니다. 이런 개념 설명은 많은 사람이 선거를 선출하는 행위로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 후보자 중에서 누군가 좋은 사람을 고르면은 국회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선거권에는 선출할 뿐만 아니라 떨어뜨린다는 개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돼요. 특히 현직 정치인을 떨어뜨리는 권한이라는 점이에요. 선출되지 않으면 그 정치인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선거권을 현직 정치인의 책임을 추구하는 권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 늘 책임지겠다고 말로만 하고 다니는데 그 책임을 투표로 추궁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선거권은 국민 소환제와 같이 운영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현직 정치인,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 국민 소환의 의미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국민이 선거권을 탄핵, 소환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투표를 위한 판단을 이원화하는 거예요. 입후보한 여러 사람 중에서 한 후보자를 찾으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역 정치인,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따로 하는 거예요. 현역 국회의원이 진정한 정치인인지를 별도로 평가하는 겁니다. 현직 정치인이 이미 국회의원으로서 4년 동안 활동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가 진정한 정치인 자격이 있는지 그저 그런 정치인지를 판단할 자료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국회의원을 하면 좋은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예요.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이 사람들이
재선 3선 우리가 그 사람 다시 뽑는 건 재선 3선 정치인이 된다는 걸 뜻하는데요. 재선 3선 국회의원들은요 국정을 좌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국회 운영위원장이 되고 곧 장관이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때 국민은 그가 그 정도의 자질이 있는지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됩니다. 국왕이 명관이라는 우민화된 목소리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잘하는 정치인, 다시 말해서 장관 될 만한 정치인들만 남기고 나머지 다 떨어뜨려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모두 정치를 제대로 못하면 내가 곧 낙마하겠구나, 내가 장관 정도 자격을 가져야지만 재선 3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국민들이 거기까지 똑똑하게 서로 의식을 구현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마지막에 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정당, 시민단체에 가입하고 탈퇴해야 돼요. 우리 정치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당 이런 데 가입하는 거를 꺼려 한단 말이에요. 정당 가입하면은 뭐가 잘못된지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특히 6페이지 볼게요. 6페이지에 가운데 부분 볼게요. 이 정당 가입하는 게 결사의 자유인데요. 헌법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다음 주요 정당과 시민단체의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정당과 시민단체는 정책을 형성하고 그것을 국가 권력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이고요. 그리고 개개 국민이 일일이 개별 국가 정책에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국민을 대변해서 그걸 하겠다라고 나선 단체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이들 정치 전체를 평가해야 되고요. 그 단체를 가입하고 회비를 내서 그들을 격려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관을 보다 정치에 반영해야 돼요. 그리고 반면에 이 단체가 정책과 활동이 내 마음에 안 들면은요 바로 회원 탈퇴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볼 때 그 다음 문단입니다. 중요한 점은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생각하게 되면요 정당과 시민단체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국민의 지지도를 자신의 자양분으로 생각해서 하는 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막 가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잘하는구나 하고요 탈퇴하기 시작하면은요 겁냅니다. 요즘에 최근에 2030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막 탈퇴하고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겁내하잖아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정당과 시민단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1,000원, 5,000원 내면서 가입하면서 갖다 놓고 막 장량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굵게 쓴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제 국민은 정당을 쇼핑해야 됩니다. 쇼핑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드릴 말씀을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결론으로 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결론보다도 하나만 시간이 안 됐네요. 그만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8페이지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국회의원 잘못할 때요. 국회의원 재산 뺏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돈 때문에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잘못했다. 그 비리로 다 얻은 수익은 모두 다 국민이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돼요. 마지막 결론 부분만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발제자가 지적했듯이 10페이지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아주 높아진 데 반해 국회의원의 행태는 국민적인 기대 수준에 한참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의 특권은 폐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 특히 국회의원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기강을 확립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황교수 교수님 의견 중에 아주 특이한 부분은 국회의원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박탈시키자. 그거 아주 마음해 주신 여러분한테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열렬하게 지지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신 플로아에 계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국민이고 주인들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